전영규 의원이 공개하고 또 오마이뉴스에서도 어제 추가로 공개하고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야, 이건 도대체 왜 깠지? 이럴 걸 왜 깠지? 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까면 깔수록 이재명 대통령한테 해가 되고 오히려 위협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녹취록의 반전을 한번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게 보자면은 이게 지금 2023년 5월 25일 녹취록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뭐 방송에서 접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상윤 검사가 저희 방송에서 이제 충분히 해명을 못한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 가지고 좀 오해하고 있는 분 계실까봐 일단 녹취를 한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는 서 변호사님께서 이걸 다 무죄를 받아주실 수 있다고 하시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10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저는 저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게 아니면 만약에 그 뭐 방조까지 해서 일단 2년 6개월까지 최대한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냐면은 부인했을 경우에는 서 변호사께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만큼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당신이 부인하면은 저는 이거는 뭐 10년 구형까지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0년이 왜 나왔냐면은 이게 특가 뇌물이잖아요. 특가 뇌물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10년부터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만약에 이제 부인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이거 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들려주시겠어요? 이어서. 2년 6개월까지 최대한 간다고 하더라도 방법까지 하면은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이제 실리를 선택하는 거고. 선택하는 네.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자 부인을 해서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뭐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거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솔루션을 부장님 많이 주셔야 될 텐데. 자, 솔루션을 제시해달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녹취가 이제 5월 25일 녹취잖아요. 5월 26일 날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변호인이 전화를 했고,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이거 계속 부인하시겠어요? 이제 내일 조사인데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회유일까요? 아니, 내일 조사 앞두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변론이라는 게, 판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 변론하지만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찾아와서 변론도 하고 서면도 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도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 증거 이렇게 많은데 계속 부인하시겠어요? 라고 내일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해주시죠. 내일 저 조사 때 지금 그런 맥락의 대화입니다. 자, 이어서 틀어주세요. 대응을 하시는 솔루션을 부장님 많이 주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하시냐?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분과 나의 그 안 중에 하나는 예. 그냥 죽어버리자. 죽으면 나중에 기다린다. 알아서 살려주지 않겠냐? 예.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자기 비리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단면을 해줍니까? 그 부장님 해주시겠어요? 자,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민석 변호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지금 초기거든요. 서민석 변호사가 정식으로 수임한 건 알지만은 어쨌든 이 사건 손대기 처음 그 시기인데 우리는 그냥 다 죽겠다. 이게 뭐냐면은 계속 부인하고 그냥 유죄 받겠다. 그리고 나서 뭘 기대한다? 사면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이거 로또 아니냐. 사실 사면은 어떻게 해야 가능해요? 공범인 이재명 당시 지사가 지금 이재명 후보연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리고 사면을 해주고 이게 다 돼야 되는데 이거는 로또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거가 지금 오죽 많으면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녹취록을 봤을 때는 도대체 얼마나 증거가 많으면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부터 들지 않으시겠어요? 박상용 검사가 지금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자기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사면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범으로서 더군다나 지사와 부지사의 관계잖아요. 대북송금 사실 보고도 했을 거고 대북송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인데 사면해주겠냐? 이건 너무 위험하다라고 박상용 검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화영은 어때요? 지금 결정적인 물증이 있으니까 좀 자백을 하려는 거고. 근데 지금 서민석 변호사는 이때만 해도 어떤 입장이었어요? 아, 이거 저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 사면 받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자백 안 하겠다. 약간 그냥 묻고 갈까? 우리 다 죽어버리겠다라는 게 지금 그런 의미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박상용 검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맥락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검사로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계속 묻고 가가지고 나중에 사면을 기대하는 거는 일종의 정치적 로또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게 승산이 없다고 다시 한번 지금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민석은 정치적 계산기를 돌리는 거죠. 근데 박상용 검사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 확률도 희박하고 너무나 여러 단계를 넘어야 되고 그러니까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금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받는 게 낫다. 지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오마이뉴스 보도 중에서 자, 오마이뉴스가 저는 이거를 왜 보도를 했나 싶은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녹취가 없고 제가 이제 그 자막으로 제시를 해 드릴 텐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제시를 해 주세요. 심경변화 관련된 그런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서민석 변호사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마 이분 걱정은 자기가 심경변화를 했을 때 완전히 자폭하고 나는 죽는다. 가지 않고 갔을 때 민주당에서 배신자로 찍히는 게 제일 괴로울 거다. 이 얘기를 박상용 검사한테 하는 거예요. 자, 이상하지 않아요? 심경변화. 심경변화라는 게 아니 만약에 없는 죄를 억지로 조작을 했다면 심경변화라는 단어를 왜 쓰겠어요? 심경 변화를 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자폭하고 나는 죽는다. 완전히 자폭하고 나는 죽는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처음에 얘기한 그냥 다 부인하고 통째로 부인하고 유죄받고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사면받는 거 기대하는 그렇게 안 갔을 때 민주당에서 배신자로 찍히는 게 괴로울 거다. 이거 뭐예요? 아, 내가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민주당에서 배신자로 찍혀서 두려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서민석의 말에 따르더라도 뭐예요? 지금 이화영이 자백하려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배신자로 찍히는 게 괴로울 거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 뭐래요? 그럴 수도 있죠.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로서 아유 그래요. 진실을 말하고 나면은 그 진영에서 얼마나 공격받고 힘들겠어요. 라고 공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있지도 않은 그 지사의 관여라든지 이런 거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부탁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내가 진실대로 얘기하면 나 지금 죽지 않을까? 공격받아 죽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걱정한 내용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어제 오마이뉴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2023년 5월 25일 통화인데 일부가 상당히 대부분이 전용기 의원이 공개를 했고 어제 오마이뉴스에서 보도를 한 거는 지금 그 나머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오마이뉴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진영일 텐데 같은 민주당 진영일 텐데 이걸 왜 보도했지?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보세요. 그러니까는 서민석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심경 변화라고 그랬고 배신자로 찍힌다고 그랬고 만약에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고 지어내는 거 뭐 이런 단어를 왜 쓰겠어요? 거짓말을 강요당하는데 무슨 심경 변화를 일으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왜 당을 배신하는 게 되겠어요? 이건 진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대화 내용을 보면 어때요? 민주당이 아니면은 뭐 다른 그쪽 진영에서 공개를 하면 할수록 뭐다? 이거는 이 사건에 증거가 많다는 것이다. 증거가 많다는 방증이고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은 유죄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증거가 그렇게 많냐? 일단 빼박 증거로 동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자, 동영상 증거가 어떤 거냐면은 2019년 1월 17일 그 여러분들 많이 보신 사진일 거예요. 중국 심양의 캠핑스키 호텔에서 쌍방울 하고 북한 간 협약식을 합니다. 여기에 김성태, 이화영 그리고 송명철 추선화태의 부실장 참석했잖아요. 지금 원탁에서 파한대소하고 있는 이 사진 많이들 보셨죠? 이 중국 심양에 있는 이 호텔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쌍방울하고 북한하고 협약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대북 사업 지원하고 그리고 쌍방울이 자금 조달해서 북한 히토류 채굴하는
그런 합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통화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는 음성 내용도 있습니다. 김성태가 송명철한테 통일하면 그 대통령 만들어야 할 거 아니오? 라고 김성태 씨 그 말투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대통령 누구를 만들겠어요? 윤석열이겠어요? 이재명이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당시에 경기지사인 이재명을 지금 우리가 쌍방울이 돈 대주고 경기도가 승인하고 북한에서 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잘 되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통일하면 대통령 만들어야 할 거 아니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그것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뭘 했다? 이재명 지사가 통화를 했다. 지금 만찬 도중에 누구랑? 김성태랑. 이화영한테 그 협약식 결과 이 자리에서 보고받고 지금 이화영을 통해서 김성태 회장이랑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너무 빼박이지 않아요?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검사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부인하고 그냥 다 묻고 다 죽고 가시겠어요?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로도 좀 고민되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심경 변화를 하면은 이거 민주당에서 날 배신자로 찍힐 텐데 너무 자연스러운 맥락 아닙니까?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묻고 가겠어요? 지금 그 얘기로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증거가 이거 하나만 있겠어요? 국정원 문건. 국정원 문건 어떤 내용이다? 북한이 안부수를 통해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요구했다라는 국정원 문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나왔게요? 그 박상용 검사가 얘기를 해줬죠. 이거 누가 알려줬다? 국정원 문건? 이화영이 조사받다가 저 국정원에 자료가 많은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재판 중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줘가지고 국정원 압수수색을 해서 그야말로 검찰 입장에서는 보물단지를 찾은 거죠. 자, 이화영이 왜 그러면 그렇게 힌트를 줬을까요? 이화영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김성태도 자백했고 다른 증거도 너무 많고 여기서 내 혼자 부인해봤자 나만 죽는다. 그냥 다 까고 가자. 근데 내가 까기에는 아까 서민석 변호사 말대로 너무 같은 진영에 이 비난이 두려운 거예요. 배신자라는 공격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한다?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국정원 문건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른바 넛지, 그러니까 슬쩍 눌러가지고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그렇게 박상용 검사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국정원에 많아요.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압수수색을 했더니 이런 문건들이 나온 것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묻고 갈지 좀 깝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제 오마이뉴스 보도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제일 재밌었거든요. 야, 이것까지 까나? 서민석 당시 변호사도 뭐라고 했는지 지금 이 부분 국정원 문건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도 무죄인 줄 알았다.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정말 저는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오마이뉴스 보도 중에서 나는 국정원 문건 나오기 전까지는 800만 달러는 다 무죄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뭐다? 국정원 문건 나오니까 이거는 게임 끝이다. 그렇게 본인도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 저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말 거짓말 아니죠? 증거 많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일단 국정원 문건하고 또 있대요. 쌍방울이 작성하는 회의록을 보면은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거는 제3자 뇌물까지 거의 메이드 시켜버리는 거군요.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협박인가요? 아니 이거는 사실대로 증거관계가 이러니까 이러면 이거 그대로 가면은 제3자 뇌물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당시 이화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일단 쌍방울 법인카드를 받아 쓴 그 부분에서 뇌물죄로 기소가 돼 있고 그 상태에서 대북송금으로 지금 이 뇌물죄까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3자 뇌물까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쌍방울이 북한에 돈 주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직접 준 건 아니지만 제3자에 해당하는 북한한테 돈 준 거, 이거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쌍방울 회의록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제3자 뇌물까지 메이드 시켜버린다. 그러니까는, 서민석 변호사 얘기해 보세요. 알겠다. 저희한테 시간을 좀 달라. 내일 결정하라는 말씀을 하지 말라. 이거 너무 빼박 아닌가요? 만약에 내가 변호사인데 증거를 보더라도 이거 택도 없는 증거다. 아니 이 증거 있어도 우리는 무죄 받는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저 사람 법조 경력이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은 연수원 23기예요.
연수원 23기면은 지금 대법관보다도 기수가 높습니다. 어마어마한 경력이에요. 부장판사 출신이고 연수원 23기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이 정도 경력의 법조인이 증거 보니까 딱 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라 그래? 알겠다라고 하잖아요. 알겠다. 생각해 보겠다. 근데 내일 결정하라는 그런 말씀하지 말고 우리 생각해 볼게. 이거 안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증거를 보고 지금 더 이상 자백을 하지 않고서는 의뢰인이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를 지금 다 이제 눈치를 깐 거죠. 서민석 변호사도. 그러니까 알겠어요. 지금 생각 좀 해볼게요. 지금 그런 내용의 녹취를 근데 이 녹취를 누가 깠다? 오마이뉴스가 깠다.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이거는 박상용 검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당시의 수사가 굉장히 증거에 기반한 거고 변호인도 이 증거가 까지면은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그런 녹취 아닙니까? 이거는 조작과 회유의 녹취가 아니라 유죄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그런 녹취록입니다. 이거를 왜 보도했을까요? 아마도 같은 기자 입장에서 보건데 전용기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자 입장에서 뭘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뭐 하나 단독 하나 쓰고 싶어. 그래서 녹취록 더 없어요. 서민석 변호사한테. 이건 제 추정입니다. 서민석 변호사한테 녹취록 더 없어요. 아이고 전용기 의원 다 공개했는데 그래도 좀 안 나온 거 좀 주세요. 라고 한 게 저 녹취록이었는데 저거는 내지 말았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저는. 자, 그러니까 이 녹취록을 지금 5월 25일이잖아요. 2023년 5월 25일 녹취록인데 사실 먼저 공개된 녹취록은 6월 19일인 거잖아요. 그 6월 19일 녹취록 좀 보여주실래요? 이거 가지고 처음에 좀 장난을 쳤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고 민주당이 서민석 변호사가 처음에 이거 흔들면서 뭐라 그랬어요? 봐라 이거 이재명 주범으로 만들려고 박상용이 사건 조작한 거다 그랬죠. 근데 박상용 검사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삼자대면에 나와서 자, 이 앞에 무슨 대화가 있었다? 서민석 변호사가 뭐를 요구했다? 일단 그 박상용 검사 얘기 지금 보면은 뭐 공익제보자 얘기도 나오고 추가 영장 얘기도 나오고 이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자, 이거 이재명 주범으로 만들려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회유 협박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박상용 검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뭐가 있었다? 그 앞에 있는 서민석 변호사의 제안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서민석 변호사가 그 앞에 뭐라고 했길래 박상용 검사가 이 얘기를 했냐. 이 부분은 사실 녹취가 없어요.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지금 박상용 음성만 공개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 앞에 있는 서민석 변호사의 대화는 뭐였다? 이화영이 자백을 했으니까 특가법 뇌물 대신에 일반 뇌물, 형이 훨씬 낫죠? 일반 뇌물 적용해주고 우리는 방조범은 종범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범행을 옆에서 도와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방조범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뭘 전제로 한다? 주범이 누구예요? 이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방조범으로 해달라. 자, 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박상용 검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순서상으로 보세요. 이 흐름이 자연스럽죠. 자, 우리 자백했으니까 방조범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저기 다시 박상용 검사 얘기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된 식의 자백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을 거죠. 자, 너네가 자백했다고 종범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되겠어? 이재명이 주범이 되고 너네가 종범이 되는 이런 자백이 있어야 너네가 요구하는 그걸 해주지 라고 그렇게 맥락이 딱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앞뒤 다 자르고 지금 뒤에 거 그러니까는 서민석의 제안에 대한 박상용 검사의 답변만 딱 드러내가지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려고 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야, 이게 조작도 정말 이런 조작이 없어요.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은 박 검사가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마치 기업 회장 비리 사건에서 나는 몰라요. 회장이 다 했어요. 내가 다 했고 회장은 몰랐어요. 라고 이제 부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부회장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회장이 다 했습니다. 이런 자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종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검사 입장에서. 그래요? 그럼 회장이 어떻게 했는데? 회장이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맥락인 거예요. 그 맥락을 앞에 한 제안은 자르고 뒤에 것만 그렇게 붙여가지고 이재명 주범 이거 가지고 박상용을 조작 회유 검사로 그렇게 몰아간 거죠.
자, 정유미 검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일침을 날린 내용이 있습니다. SNS에 글을 썼는데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찰떡 같아서 갖고 와봤어요. 그 형사재판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대요. 이제 형사사건 이제 합의를 하면은 이 양형 조건으로 고려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피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왜 합의 안 해와요? 검사가 그러면, 내가 피해자한테 사과도 했고, 어떻게든 성의를 보여서 합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피해자가 10억 원 안 주면은 합의 안 한대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사건인데 10억 원 안 주면 합의 안 한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피해자가 그렇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봅니다. 진짜 그렇게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했어요? 라고 하면 피해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검사님, 저는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았는데 그놈이 딱 100만 원 들고 와서 최소한 1,000만 원, 2,000만 원 줘야 되는 사건이라고 예를 들면 딱 100만 원 들고 와가지고 나는 돈 없으니까는 너 이것만 받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나는 너를 절대 용서 못해. 네가 10억 원을 들고 와도 용서 못해. 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이게 피해자가 10억 원을 요구한 건가요? 아니죠. 근데 다짜고짜 딱 뒤에 분만 딱 잘라가지고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서민석 변호사와 민주당이 전체 대화의 맥락을 무시하고 편집 조작 왜곡을 했다. 그렇게 정유미 검사가 비유를 아주 찰떡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려 변호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이 변호사와 검사의 대화를 이렇게 앞뒤 잘라먹고 맥락을 감추고 검사가 마치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 시장 출마하려고 공천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일가를 한 것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저는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페북글로 마지막을 힘내라 박상용 그렇게 맺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 사건에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아니, 그렇게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이렇게 전화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적절해? 이거 뒷거래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검사가 변호사가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다 받아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지위 차이. 일반적으로 사실 검사가 갑이죠. 그리고 피의자의 변호를 받는 변호사가 을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나이나 어떤 법조 경력 면에서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요. 자, CG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민석 변호사 1966년생입니다. 연수원 23기. 연수원 23기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 대법관들이 25기예요. 대법관 25기가 3명이나 됩니다. 그 대법관보다 기수가 높은 거예요. 법원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 81년생. 그리고 38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어때요? 연수원 기수도 15기수가 차이가 나고 나이도 어때요? 이건 맞춘 것 같은데 이것도 15살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보통 검사에 대해서 변론을 할 때 변호사들이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검사실에 방문 기록 남겨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실 뭐 이런 증거 관계로 봤을 때 이건 부당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정당한 변론이에요. 그 뒷거래 아니에요. 그리고 검사는 그걸 어떻게 한다?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왜 서민석 변호사가 전화를 냈나? 자기가 기수 높다고. 내가 속마음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내가 이것과 그 새파란 검사 앞에 내가 지금 가야 돼? 내가 기록 남기고 가야 돼? 아마도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러면서 계속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박상용 검사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나와서 보셨겠지만 되게 예의가 발라요. 그러니까 나 부장님 하면서 그 전화 다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 이거 뭐 봤을 때 이거 계속 가면 그 10년 나오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자기가 지금 본 증거 관계에서 내가 지금 사건 처리를 하면 어떻게 할 것 같다. 그런 방향을 얘기를 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수 높은 법조 선배가 기수가 낮은 검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찾아가서 제대로 정식으로 방문해서 변론해야 될 거를 전화 걸어가지고 전관이라고 이거 전화 갑질한 거 아니에요? 물론
박상용 검사도 잘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호하게 끊었어야죠. 그런 전화 받지 말았어야죠. 아, 부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정식으로 찾아와서 변론하세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거는 저도 박상용 검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식의 절차를 밟았으면은 이렇게 빌미가 잡힐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나 그것은 사소한 절차적인 잘못이고, 더 큰 잘못은 이렇게 나눈 대화를, 그것도 자기가 아쉬워서 처음에 이런저런 제의를 냈던 이런 사람이 지금 와서 말 뒤집어가지고 박상용한테 뒤집어 씌우는 서민석이 잘못한 거죠. 자, 그리고 서민석. 3년 전에 서민석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접견 녹취록.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아마 처음 밝혀드린 것 같은데, 지인의 접견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화영이 지인하고 접견한 것을, 왜 일반 접견 같은 경우에는 다 녹취를 합니다. 그 녹취록이 있는데, 그 녹취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자백 그냥 한 거다. 임의대로 한 거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잘못 전달되고 있다. 다들 목적에 따라 움직인다. 왜 이렇게 서민석 변호사 괴롭히냐. 자, 이게 타임라인을 잠깐 짚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월 25일 날 할까 말까 그냥 다 묻고 갈까 아니면 자백할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리고 6월 19일 날 어떻게 합니까? 딱 태세 전환한 거예요. 서민석 변호사가 계산을 한 거예요. 전관 변호사로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증거 관계면은 그냥 자백하고 그냥 우리 종범으로 해주세요.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6월 19일 전화 통화에서 이제 이재명 주범 언급하면서 지금 이화영을 회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그 통화가 이제 6월 19일 날 있었던 거죠. 자, 그랬는데 2024년 4월 29일 이화영 씨 아내 백정화 씨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여기도 이제 그 좌파 진영에서 굉장히 유명한 방송입니다. 여기에 나와가지고 서민석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증언을 했냐. 자, 보시죠. 근데 그 이후로 상황이 되게 달라지면서 이분이 계속 이재명이는 뭐 백현동 사건으로 들어갈 텐데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 하면은 이화영이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정화가 당시에 보니까 서민석이 이게 막 검사랑 거래를 하려고 그러네. 이재명을 팔아가지고 지금 선처받으려고 그러네. 그 얘기를 백정화가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형량 거래 아니면은 죄명 거래를 한 사람이 누구다? 지금 박상용이 아니라 누구다? 서민석이다. 그 얘기를 누가 했다? 백정화. 이화영의 아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 회유를 갖다가 누가 했다? 서민석이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백정화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백정화가 백정화가 이화영하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까지 서민석을 해임을 한 겁니다. 그 얘기가 아까 접견 녹취록 보여주시겠어요? 접견 녹취록에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때만 해도 이화영은 어떤 입장이었다. 아내한테 잘못 전달되고 있다. 다들 목적에 따라 움직인다. 왜 이렇게 서민석 변호사 괴롭히냐. 서민석 변호사는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변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도 당신 그러지 마. 서민석 변호사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와이프는 이화영하고 싸워가지고 서민석을 해임을 시키고 그리고 이화영은 또 나중에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법정에서 뭐 연어 술 파티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술을 다 뒤집고 그리고 서민석은 자기의 출마를 앞두고 지금 입장을 다 뒤집어가지고 그때 전화 녹취라든지 여기에서 다 조각들만 잘라가지고 박상용 검사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보면은, 그때 백정화 얘기 보면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서민석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갈 사람이라고, 곧 갈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누가 했다? 박상용이 한 게 아니라 서민석이 했다. 그 얘기를 지금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그대로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 2024년 4월 2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그때 이 백정화, 이화영의 아내가 나와서 유튜브 출연해서 한 얘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풀어드린 녹취하고 마찬가지로 이거 스스로도 자기들의 발목을 결국 자기들이 잡는 자승자박골이 된 그런 녹취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왜? 진실을 숨길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내용도 있어요. 박상용 검사가
이해찬 전 총리 사무실 비용을 김성태가 대줬다. 뭐 이재명 선거 캠프 관련 자료가 나왔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은 오마이뉴스나 뭐 이쪽에서 노리는 것은 자, 박상용이 지금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해찬도 죽이려고 했어. 뭐 이해찬이 그쪽에서는 거의 무슨 아버지로 추앙받는 존재니까 이해찬도 죽이려고 했어. 아마 그런 각이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되죠? 그럼 수사하다가 이해찬 나오면 덮어야 되나요? 이해찬은 당연히 지금 이 사건에서 나올 개연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 이화영의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아버지 같은 사람, 이화영이 이해찬의 최측근이었죠. 그래서 사실 그때만 해도 이재명 변호사는 이런 정치권, 민주당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그냥 정말 그런 잡범들 변호하고 그런 변호사였는데 그런 정치적인 뿌리를 누가 만들어줬다? 지금 이화영, 지금 이해찬과 이재명의 연결고리가 이화영.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얘기가 나오면 여기서 덮어야 됩니까? 아니죠. 이거 당시로 따지면은 그렇게 덮으면은 직무유기, 지금으로 따지면 법 왜곡죄 되는 거죠. 당연히 수사해야죠. 그리고 사실 박상용 검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해찬 나왔다고 그래서 거기서 막 더 팔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이런 게 있던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재명 선거 캠프 관련 자료가 나왔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해찬 돈도 대주고 사무실 돈도 대주고 보니까는 이해찬 그 사무실 압수수색 해보니까 이재명 선거 캠프 관련 자료가 나왔다. 그런 얘기도 박상용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압수수색에서 자료 나왔는데 그럼 덮어야 돼요? 그럼 이거 직무유기죠. 법왜곡죄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녹취록을 까면 깔수록 손해가 되고 녹취록을 까면 깔수록 증거가 많다라는 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